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의 주제를 맡아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성격차 해소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열쇠인데요.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열쇠가 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열쇠 중에 하나인 유연근무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먼저 최근 여성 고용률이 어떠한 요인들로 변화하고 있는가, 어떤 측면에 주목을 하면 좋겠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해외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유연근무 제도가 고용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점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 2023년, 약 23년이 지나는 동안 고용률 저점이 한 40%대의 30세에서 2023년에는 한 40세, 한 10살 정도 뒤로 밀리고 고용률은 20%포인트가 증가한 60%까지 올라와서 다소 완만하게 M커브가 변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봐야 될 연령대가 40대인데요. 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40대 여성 고용률은 60% 중반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진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용률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여성 고용률이 25세에서 49세의 경우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15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16년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2, 3년 사이의 변화가 가장 주목을 받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 고용률의 변화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연령대는 사실상 25세에서 39세입니다. 이 연령대는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빠르게 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23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림의 상단에 있는 연령대가 5세 단위의 고용률이고요. 주홍색이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의 고용률 증가 폭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이미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여성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아지는 시대로 넘어갔고,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과의 고용률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30대 후반 같은 경우를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장기간 고용률이 정체 및 하락하는 국면을 지속하다가 그 지점이 벗어나져서 경력 단절 저점인 60%를 넘어서서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단에 있는 40대와 5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 변화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높았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저점을 다지는 수준, 내지는 50대는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5세에서 39세 여성 고용률은 2016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16년에서 23년 사이에 7.0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2.6%에서 69.6%까지 증가했는데, 이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아카 블라인더 분해 방식을 적용해서 요인들을 분해를 해봤더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감소한 게 약 29.2%, 가구주 독립으로 증가한 게 20.4%, 미혼이 증가한 게 15.6%,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즉 미혼이 증가하고 더불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 그러니까 저출산 경향이 강화된 게 여성 고용률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 와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변수들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
즉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인데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이 24.1%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령을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3년 고용률이 약 8.99%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중에 이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은 21.6%를 설명을 하고 30대 후반은 6.11% 정도 고용률이 증가했는데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38.5%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미혼의 증가, 저출산 이런 영향들이 고용률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이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것도 이 고용률 증가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영향이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5세에서 39세 여성의 자녀에 따른 고용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가장 왼쪽이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입니다. 가장 높긴 하지만 좀 주목해서 볼 법한 연령대가 6세 이하 막내 자녀가 있는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여성 고용률이 2016년도에는 44%에서 2023년에 52.1%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7에서 12세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도 고용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노동시장 이탈이 감소하고 또 자녀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30대 고용률은 지금보다 좀 더 상식 여력을 가지고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해외에서 좀 주목해 볼 법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에서 출산율도 가장 낮고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가장 낮은 국가로 대표됩니다. 그림 5를 보시게 되면 가장 하단에 한국이 있고요.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상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OECD 주요 국가들은 어린 자녀로 인해서 여성 고용률이 낮지 않은 모습을 그림 6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한 50% 중반 수준에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한 70%에서 이제 오가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로는 유연근무제를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이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나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림 7을 보시게 되면 여성의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요.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런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분석에는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제 비중과 출산율은 어떤 뚜렷한 경향이 있진 않지만 주목해서 볼 법한 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이런 국가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제 비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출산율과 고용률이 둘 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인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낮고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비중도 낮아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비중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베일리의 논문에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법한데요. 그 코로나 이슈가 있고 나서 미국이 재택근로를 활성화하고 난 이후에 30에서 34세의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에서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근무제가 출산율과 고용률과 그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유럽연합은 2019년에 관련 지침을 통과시켜서 유연근무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활용이 실태입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관련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당사자 그 숫자도 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은 직후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2022년 기준 70%까지 올라왔고요. 남성은 6.8%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 가구 내에서의 어떤 시간 배분, 기간 배분에 의해서 아이가 한 6, 7, 8세 되는 시점에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은 대기업 중심,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중소기업이 낮고 남성이 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관리 역량이 높고 안정적 일자리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의 제도 활용이 용이한 구조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사용자 분포를 보시게 되면 대체로 50인 이상 규모, 특히 300인 이상에서 한 60%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는 14,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게 2023년에는 23,00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용률이 높고 그리고 규모별로는 분포로 봤을 때는 30인 미만 소규모에서 사용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은 기업들이 휴직으로 인한 공백보다는 시간 단축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림 11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 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나 근로시간 단축 선택근무시간제, 재택 원격 탄력근무제, 기타 재량근무들을 모두 포함한 제도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를 겪으면서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정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림 13은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할 법한 30에서 44세 기혼자의 활용률입니다. 남성은 근로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성은 2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사업체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만 여성은 30인 미만에서 남성보다 좀 높게 사용을 하고 남성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조금 더 높게 사용하고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유연근무제의 내용은 이제 개인이 응답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것이고요. 그럼 기업에서 유연근무 제도를 얼마나 도입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선택근무제나 탄력근무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 및 원격, 여기는 시차 출퇴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시행한 기업일 경우에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하고 정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앞에서 본 그 활용률 수준과 유사하게 2021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 정도가 유연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2.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율도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여서 2021년에 32%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도,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이 고용효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데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했습니다. 실제 유연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한 2, 3년에 불과하거든요. 관련된 데이터들이 아직 충분치 않고 활용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어떤 환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였습니다. 사업체 패널 조사로 이중차분 고정과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종속 변수로는 2021년과 2019년과 21년에 남성과 여성의 각각 그 취업자 수를 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를 2021년도에 새롭게 시행한 기업을 처리 집단으로 보고 19년과 21년 모두 다 시행하지 않은 기업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을 해서 고용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취업자 수와 부가가치,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직 전문직 비중,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의 유무, 산업을 포함해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랗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것이 핵심 결과인데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한 기업은 시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약간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확률이 90%가 넘어야 되는데 한 87%쯤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 유연근무 제도가 고용효과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고용 효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고요.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여성 취업 효과가 6.8%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사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25세에서 39세 여성 고용률의 주요 증가 원인은 미혼 증가와 저출산 영향이 물론 주요했습니다만 30대 후반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것도 고용률 증가의 추동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이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30대 여성 고용률은 지금보다 좀 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OECD 주요 통계에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높은 국가의 출생률과 고용률이 모두 높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은 유연근무제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낮은 이직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직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작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택근무로 미국의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에서 우리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사관리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진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남성 이렇게 좀 약간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용 효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여성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이 제도 확대를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비롯한 성평등한 제도 확산과 더불어서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같은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